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32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입니다. 첫 시간에 했던 것은 주택하고 상가를 비교해야 되고, 경매는 경매하고 공매를 물론 비교하는 게 좋은데, 공매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경매 민사집행법 자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최저 매각 가격,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1번에 있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매수 보증금이다. 1번 56번에 1번 56번 맨 밑에 10분의 1에 1번, 그 다음에 3번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다. 이 두 개가 가장 1번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3번입니다. 56번. 일단 밑줄 쳐놓으세요. 경매는 워낙 방대하니까 다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 이제 매수 신청 대리, 이게 많은 분들이 질문하더라고. 매수 신청 대리를 포기하는 게 좋겠냐, 경매를 포기하는 게 좋겠냐. 참 저한테 그런 걸 물으면 둘 다 포기하지 말라고 밖에 말 못해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그런 거 물으면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네가 포기하라 해서 포기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 어디 투자하라고, 투자는 아까 투자자 책임이라고 했죠. 뉴스에 나왔더라고. 주식 저도 카카오톡 외국에서 발신되는 게 많이 오더라고요. 외국에서 발신했다고 문자 메시지, 투자 수익 엄청나게 높다, 링크 이런 거 걸어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돈을 몇 억을 송금시킨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 투자하겠다고 송금시켰는데 그 계좌를 정지시켜달라 해도 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 다 사기라는 걸 알고 정지시키, 보이스피싱 이런 게 아니면 계좌 정지가 안 된대요. 투자니까 그거는 투자를 자기가 알아서 투자했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고요. 투자는 투자자 책임입니다. 모든 책임은. 지금 법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들 막 거짓말 시켜가. 유튜브들은 자극적으로 해야 그게 구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구독자가 늘으면 조회수가 늘어나면은 그 광고 뜨잖아요. 광고를 끝까지 다 봐야 광고비를 받아요. 많이 금방 건너뛰기 하면은, 저는 지금 요즘 하루에 0.5달러 벌어요. 하루에 0.5달러. 500원밖에 못 번다고 하루에. 돈 벌려면 못해. 그거 제작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500원 벌려고 하는 거는 돈 벌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봉사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 돈 많이 버는 유튜브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돈 벌려고 목숨 걸고 하니까 100만 명 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백종원도 한 400만 명인가 되더라고, 구독자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유튜브로서 부동산 투자 유치하는 경우도 이제 신고하도록 하려고 하더라고요. 신고. 너무 무분별하게 해가지고 책임은 안 진다고, 투자하라고 어디 찍어주고, 그게 완전히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 해가지고 아예 그런 걸 하더라고. 예를 들면 천안 불당동 이런데 전세버스 하나 해가지고 가가지고 찍어가지고 거기 있는 물건 싹쓸이 해버린다고. 그러면은 매물이 하나도 없으면 가격이 그래가지고 다시 예를 들면 한 6억이면 6억에 전부 다 사버리는 거예요. 다 사가지고 다시 8억에 내놓는 거예요. 매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있으면 다 사버리니까 거의 다 사가지고 8억에 내놔가지고 하나 거래돼 버리면 그게 호가, 이제 시세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올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이제 신고를 하라고 하면 왠지 자기 신분이 노출되니까 약간 함부로 못할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유튜브가 가짜 뉴스를 많이 유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해버리고, 저한테도 계속, 지금 국제사이버대 학생인데 68인가, 그런데 저한테 계속 문재인 아버지 저 빨갱이 북한에 하는 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카카오 유튜브 링크 보내줘요. 미치겠어. 보내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말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있는데, 또 역으로 제 유튜브 강의한 거 한 10개 보내버려서,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보낼란가 싶어가지고, 근데도 계속 보내요. 이게 신념이 무서운 거예요. 신념이라는 게. 어쨌든 뭐가 진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튜브에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되니까 오히려 방송보다 더 많이 듣고 있대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현업에 나가시면 밴드나 유튜브나 자기 채널 이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해요. 홍보 순환으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하려면 땅 같은 거 하려면 꼭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유튜브 채널이. 아파트 같은 거는 안 해도 되는데, 땅은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땅 보러 가는 거 이런 걸 그냥 촬영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 그냥 차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위치까지
그런 거는 좀 도움이, 아무래도 그 땅 어디 투자하려면 거기 검색해보고 그걸 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보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 632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인데, 이것도 그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그 시험에 출제됐다고 돼 있는 부분을 주로 보는 게 좋아요. 7가지가 있는데 박스에 보니까 632페이지 대리할 수 있는 게, 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생긴 게 2006년 1월 30일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습니다. 그 당시 법조인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지가 법조인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법무사, 개업공개사에게도 매수 신청 대리를 허용했습니다. 그때 법조인에 대한 걸 완화시키려고 했는데, 지금도 현직 대통령도 법조인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법고시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법고시 걸릴 때는 60명 뽑았어요, 전국에서. 근데 판사로 발령났잖아요. 그럼 10% 안에 들어야 돼. 6등 안에 들어야 판사 된다고요. 지금은 뭐 사법고시가 없어졌고, 로스쿨에서 지금은 거의 2,000명 정도 뽑아요, 1년에. 어쨌든 지금도 뭐 대통령이 지금 법조인들이 거의 다 잡고 있잖아요, 정권을. 국회의원도 300명 중에 서울법대 출신만 50명이래, 서울법대 출신만. 이 문제에 너무 한쪽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법조인들에게. 그래서 이게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던 것은, 업으로 하는 것은 변호사만 가능하다고요. 근데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 개업공개사에게도 대리권을 허용했다고요. 한두 번 대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변호사만 가능하다고요.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근데 여기 있는 7가지는 변호사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그 7가지 중에 소송 대리 X 적어놓으세요. 소송 대리 X. 명도 소송, 항고 소송, 배당이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거 소송 절차를 대리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변호사만 가능하다고요. 소송 대리는 안 되고, 그럼 뭐 되는데요? 1번에 보니까 매수 신청 보증금을 대신 내는 거 된다고요. 최저매 각각이 10분의 1 낸다고 했죠. 최저매 각각이 10분의 1 돈 대신 내는 거, 돈 대신 냈던 거 돌려받는 거,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거, 입찰표 작성하는 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6번에 구임대주택법이라고 됐죠. 아마 이거는 지금 임대주택법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옛날에 옛날 임대주택법은 지금은 어디로 바뀌었냐면은 공공주택특별법하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으로 이원화됐습니다. 옛날에는 LH에서 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30년짜리 이런 것도 임대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었다고요. 지금 LH 30년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런 게 있잖아요. 8년, 10년짜리. 지금 10년으로 연장됐죠. 옛날에 8년이었는데 최장. 4년짜리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4년인데는. 어쨌든 소송 대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맨 밑에 양가로 2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나 중개 대상물이나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양재단, 광업재단. 633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입니다. 1번에 의의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지방법원장 밑줄 치십시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 즉 시군구에 등록을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등록 요건입니다. 그 밑에 박스, 부동산 중개업하고 이게 매수 신청 대리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실무교육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면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인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만 받습니다. 왜? 대표자만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도입 배경을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매수 신청 대리를 허용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여소야대였습니다. 여소야대고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국회 통과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당이
합의하는 조건으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신청 대리를 하도록 허용했어요. 대법원 규칙을 누가 만드냐면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어요. 법관들이 만든다고요. 그럼 자기들이 그만두면 나중에 변호사 할 거잖아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개업공개사는 사실상 못하게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건의를 했는데 법원 행정처장에게 대표이사 사장이 경영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경영은 안 하고 직접 법원마다 다니면서 입찰표나 작성하고 이렇게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냐 물으니까 모욕감 느끼면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분사무소도 우리 그 암기 프린터 52번인가요? 52번입니까? 4번입니까? 52번에 맨 밑에 보면 보정 설정 금액 맨 밑에 별표 동그라미 1번 보정 설정 금액 법인 2억 원 이상 가로 안에 매수 신청 대리 동 같을 동자 이렇게 적어놨죠.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또 2억 원을 설정해야 되고요.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 하는 경우도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추가 설정을 해요. 정말 웃기는 거는 분사무소도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1억 원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정작 분사무소 책임자는 매수 신청 대리를 못 한다고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대표자, 사장이. 그럼 분사무소 굳이 보정 설정할 필요도 없겠죠. 사장이 그가 살려면은 왜 하냐 이렇게 제가 따지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분사무소도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1억 원 보정 설정을 하는데 정작 분사무소 책임자는 매수 신청 대리를 못 한다고요. 대표이사 사장만 할 수 있다고요. 결국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표에 있는 게 중요하네요. 633 그 표 지금 보고 있는 게 2번 우리 암기 프린터는 56번에 있는데요. 보정 설정 시기가 다르다고요. 암기 프린터 이거 2장 4페이지까지 요것만 정확하게 알면 80점 받아요. 56번에 보정 설정 시기 1번 3번을 말해 놓은 거잖아요. 1번 3번 1번 3번 중개업은 미리 못하고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하는데 동그라미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미리 한다고 되어 있죠. 미리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가입을 못해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업 공개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에요. 신청할 때에도. 그래서 미리 해야 된다고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거는 똑같네요. 결격 사유가 633에 5개가 있죠. 여기에 5개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상 결격 사유는 법 10조에 보면 12개가 있어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는 개업 공개사는 될 수 없죠. 근데 이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는 말은 없잖아요. 633에 맨 밑에 5번까지 있잖아요. 박스에 5번까지. 거기에 진역 가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못한다는 말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진역 가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역 갔다 나오자마자 석방되면 바로 할 수 없습니다. 3년 동안은. 왜? 중개업하고 반드시 매수 신청 대리하고 같이 해야 돼요. 중개업은 안 하고 매수 신청 대리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중개업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히 매수 신청 대리도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번에 의사들만 유일하게 이런 게 없었어요. 맨날 파업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의사도 이제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의사협회에서는 뭐 교통사고 내도 의사 면허 못한 뭐 취소되냐 이렇게 하던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교통사고가 아니고 보니까 또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술하다가 과실로 사망해도 그런 건 제외되더라고요. 의사가 그러면 뭐 잘못하면 과실로 죽으면 의사 면허 취소된다고 불안해서 수술하기 힘들겠죠.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의료사고 난 이런 거는 또 제외되더라고요. 법안을 보니까. 지금 뭐 변호사고 뭐고 의사는 자격 취소가 없어요. 의사는 자격 취소가. 변호사도 자격 취소 없어요. 우리는 자격 취소잖아요. 빌려주면. 의사는 대리 수술 시키면 자격 정지 3개월이더라고요. 의사 면허 정지 3개월이에요. 지금 의사들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의사 아직 법이 통과된 건 아니고요. 국회.
금고를 받으면은 3년간 면허만 취소되는 거예요. 자기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의료법 위반에도 자기 취소가 아니라 면허 취소되니까 3년 있다가 다시 개업하면 돼. 의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 제가 국토부에 항의해서 의사들은 자격 취소인데 왜 우리는 자격 취소하냐? 그럼 너도 의사만큼 데모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11만 명인데 모이라고 하면 1000명도 안 모여요. 근데 의사들은 막 같이 들어놓으면 전부 다 동네 의사까지 다 폐업해버리고 이렇게 한다고요. 왜냐면 의사협회는 하나밖에 없고 우리는 2개, 3개니까 단결이 안 돼요. 의사들은 무조건 강제로 가야 되니까 단결이 잘 되니까 심심하면 파업한 뭐 아예 진료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정부로서도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의사 시험도 한 번 더 봤잖아. 우리 공인교사 시험 한 번 더 보자고 그리 데모해도 안 봤거든요. 물론 공인교사 시험도 한 번 더 보긴 했어요. 15회 때 어렵게 나와가지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결격사유 요거는 그래서 여기 5개가 633 맨 밑에 있는데 이 5개는 12개에 대해 추가되는 겁니다. 12개 우리 개업공개사 결격사유 12개에 더 추가되는 내용이라고요. 그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중개사무소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이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중개업하고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중개업을 안 하겠다고 폐업하면 매수신청 대리인 폐업하는 게 아니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요. 아니 안 하겠다는데, 중개업 안 하겠다는데 그럼 매수신청 대리도 같이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하겠다는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한다고요. 그래서 그래 저도 이것도 건의했다고요. 안 하겠다는데 왜 취소하느냐, 스스로 안 하겠다는데 기분 나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취소 당한다고요. 스스로 폐업한다고. 이제 중개업 안 하겠다, 폐업하겠다, 매수신청들도 같이 안 하겠다는데 안 돼. 매수신청들이 못하게 취소해 버린다고. 아예 기분 나쁘죠. 취소 당하는 길밖에 없다고요. 스스로 그만둔다 해도 매수신청 내린 등록 취소입니다. 634페이지 등록 신청 서류. 등록 신청 서류에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자격증 4번 밑줄 치세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가능해요. 634페이지. 그래서 소위 부칙 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옛날에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3번 등록증 4번. 제가 중개업하고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업은 안 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왜 이렇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중개업은 안 하고 매수 신청 대리만 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모르니까 그냥 법이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기분 나쁘게 만들어놨어요. 반드시. 그래서 지금 이런 규정들 때문에 11만 명의 개업공개사가 있는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비율은 1%도 안 되나 봐요. 1300명도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면은 옛날에는 매수신청 대리 폐업도 안 되고 휴업도 안 됐어요. 지금은 가능한데 제가 자꾸 건의하다 보니까 지금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꾸 건의를 해야 돼요. 지금은 물론 폐업 휴업은 되는데 이게 등록하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러 지방법원장한테 가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폐업도 안 되고 휴업도 안 된다. 영원히 중개업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 대신에 1년에 보험료 50만 원씩 내야 된다. 계속 낼 자신 있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고 올게요 하고 돌아가면 거의 안 오는 거예요. 중간에 휴업도 안 되고 폐업도 안 됐다고 옛날에는. 물론 지금은 휴업 폐업 가능해요. 매수신청 대리만. 여권용 사진 5번. 모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사진은 옛날에 반명함판 사진이었는데 지금 여권용 사진입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여권용 사진. 차이가 뭐예요? 여권은 3.5 곱하기 4.5, 반명함판은 3 곱하기 4cm입니다. 해외여행 갈 때 여권용 사진 귀 나와야 되죠. 여자분들 귀. 눈썹도 나와야 되나? 눈썹 나와야 돼요. 귀는 나와야 되고 뽀샵은 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뽀샵 하면 되는데 해외 갈 때 맨날 거기서 잡혀가지고 진짜 본인 맞냐고 웃고 이러면 피곤해. 시험 볼 때도 뽀샵 처리해놓으면 감독관이 와가지고 얼굴 봤다가 사진 봤다가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면 힘들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응시 원서에 낸 사진 그게 바로 자격증에 그대로 붙어요. 자격증 원래 자격증 받을 때도 사진 내야 되는데 사진 내라 소리 안 하고 그냥 그걸로 그 스캔해가지고 갖다 붙여버리더라고요. 경기도고 지금 서울이고 자격증 받으러 여기서 수원시청까지 자격증 받으러 가려면 멀잖아요. 택배 신청하면 돼. 2,500원 내면 택배로 배달해줘요. 만약 서울 자격증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응시원서 쓸 때 주민등록상 주소를 서울로 적으면 되는데 그러면 불안하니까 시험 볼 때는 그냥 그대로 하고 시험 보고 합격했으면 그때 주소를 바로 산업인력공단에 가서 주소를 바꾸면 주민등록 주소를 서울로 바꾸면 서울시장 명의로 자격증 나와요. 서울에 가서 중개업을 하려면 서울 자격증이 더 낫잖아요. 서울에서 만약 하려면 서울 자격증 가지고는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 해도 다 먹혀들더라고요. 그 다른 지역에서는 경기도보다는 서울이 더 인지도가 높아요. 비수도권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혹시 또 이렇게 제가 말하니까 작년에 이렇게 말했더니만 산업인력공단에 가서 우리 강사가 그러던데 주소 안 옮겨도 가짜로 찍어도 준다던데 맞냐 이렇게 또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원칙은 옮겨야 됩니다. 그 원칙을 말하지 그걸 공식 답변을 갖다 가짜로 옮겨도 됩니다. 원래 가짜로 옮기면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그건 주민등록법이 저촉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검증을 안 한다고요. 그냥 적은 것만 보고 해주지 그 행정안전부 전산망 확인은 안 한다고요. 묻지 마세요. 전화해서 그런 거는. 등록 신청 수수료입니다. 양가로 3번.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는 거 19가지를 적어놨고요. 거기에 몇 번에 있습니까? 2만원, 3만원은 11번에 있죠. 11번. 52번에 11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635페이지 7번에 개시 의무, 개시하는 게 3가지가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중개업 결격 사유가 5가지지만 실제로는 그 중개업의 결격 사유 12개 하고 5개를 더 합하면 17개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개시하는 것도 중개업만 하면은 등수보자 4개만 개시하면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소속공개사가 있으면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인데 여기에다가 매수 신청 대리를 하려면 추가로 3개를 더 게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은 7개가 게시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중개업만 하려면 4가지,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 보수열표, 매수 신청 대리를 위한 보정 설정을 또 해야 된다고요. 자격증은 하나밖에 없어요. 매수 신청 대리 위한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증은 하나 계시지만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하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하나, 2개를 계셔야 된다고. 매수 신청 대리도 하려면 중개업은 안 하고 매수 신청 대리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둘 다 같이 해야 되니까. (636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입니다. 우리 교과서 305페이지 앞에 실무 교육 했고요. 암기 프린터는 53번에 보면 교육제도 5개가 있습니다. 53번 교육제도 5개가 있다. 매수 신청 시험에 출제됐는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교과서 636페이지 2번째 줄에 대표자만 받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 받지 않습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고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의 가운데 3개 직무교육, 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즉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요 3개는 사전교육으로서 유효기간이 1년이다.
여러분들이 중개 실무 교육도 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1년 안에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고 나면은 실무 교육 바로 안 받아도 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만 받았어요. 제가 하는 실무교육 받고 싶으면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렇게 인터넷 치면 사이트 나와요. 거기에 전국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다 그냥 돈만 내고, 돈이 한 15만 원 가까이 해요. 똑같아요. 협회든 뭐 대학이든. 지금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학교, 서울에 3개가 실무교육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하는데 거기에 사이트에 그냥 돈 내고 받고 수료증 출력해가지고 제출하면 돼요. 안 가도 돼요. 옛날에는 하루만 인터넷으로 듣고 나머지 3일은 출석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또 출석을 안 하고 편리한 것 같은데 또 안 좋다더라고요. 실은 빨리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돼서 아마 현장에서 할 가능성이 많죠. 백신 저도 또 와이프하고 싸워서 와이프는 안 맞는다 하더라고. 저는 맞는다 하고 너 혼자 맞고 죽든지 뭐 살든지 하고 자꾸 불신을 또 정치인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빨리 도입 안 한다고 난리더니만 도입하니까 또 위험하다고 그러고 도대체 뭐 맞아야 되는지 아마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 뉴스 같은데 유튜브에 맞으면 죽는다고 나왔대. 그래서 와이프는 안 맞는다 하더라고요. 저는 맞는다 하고 이러다 또 대판 싸웠는데. 자, 그래서 유효기간 1년이고요.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 대신에 시험에 지방법원장 X로 출제됐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교연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효기간이 1년인데 그만두고 나서 다시 취직하거나 그만두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중간에 쉬었던 기간 1년 안 넘으면 다시 안 받아도 된다고요.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 대학, 전문대, 협회입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637페이지 맨 위에 보정설정금에 니은에 보니까 분사무소도 사무소마다 1억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웃기는 거는 이렇게 보정 설정은 하라고 해놓고 정작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는 매수 신청 대리를 못한다고요. 대표자가 해야 된다고요. 양가로 4번 공탁금 회수 제한 3년인데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12번에 있죠. 46번에 12번. 46번에 12번 밑줄만 쳐놓으세요. 3년간 공탁금 3년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민법 766조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이 민법 766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민법 시험 범위가 103조부터 766조까지입니다. 민법이 1118개 조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한 조문이 4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조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공법에 비해서 많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공법은 단순한 내용이고 판례가 없지만 민법은 판례가 엄청나게 많죠. 103조 민법 1118조 주석서 해설서가 50건 있어요. 민법 해설서가 정부에서 내놓은 해설서가 50건 있는데 그 중에서 민법 103조가 책 한 권이에요.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 판례가 책이 한 권이라고요. 자, 그 다음 638 휴업 폐업. 옛날에는 휴업 폐업이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휴업 폐업이 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재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639페이지 양가로 2번 휴업기간은
유월을 초과할 수 없다. 중개업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639페이지 대리행위의 방식입니다.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중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개인이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는. 다만 공인중개사법에서 법인이 인장 등록하려면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되죠. 개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밑에 줄에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법정 대리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로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맨 밑에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매각 장소가 법원에서 하거든요. 개업 공개사가 출석해야 되는데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출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이나 소속 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640페이지 맨 밑에 사건카드 5년 보존입니다. 5년. 사건카드 5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5년입니다. 41번에 4번에 있습니다. 41번 암기 프린트 41번에 4번. 41번에 4번부터 5번, 6번까지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641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2번 5년간 보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이죠.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이다. 641페이지 그 위에 박스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4가지. 디귿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밑줄 치세요.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됩니다. 공시지가 얼마인지 이런 거 적는 난이 있어요. 리얼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세금을 설명하죠. 매수 신청 대리는 세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된다고요. 642페이지 양가로 1번 세 번째 줄에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가 이것도 법원 행정처에 건의는 했는데 이걸 뭐로 고쳐야 되겠어요? 초과라고 해야 되겠죠. 초과. 법정 보수가 100만원인데 100만원 이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하면 100만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초과라고 고쳐야 되는데 시험에 만약 이상이라고 나와도 X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규칙에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잘못됐다고요. 시험은 논리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게 규칙에 조문이 있으니까 그대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게 이런 거 내면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초과인데 논리적으로 초과인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좀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로 4번 이 보수 영수증 작성해서 교부해야 됩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 없습니다.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되고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양가로 5번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인과 매수 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면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밑줄 치세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중개보수는 잔금 처리야 받을 수 있잖아요. 약정이 없으면.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다. 그 밑에 넓혀보기 해가지고 매수 신청 대리 보수 및 실비 적어놨는데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암기 프린트는 물론 52번에 적어놓기는 했습니다.
52번에 12번부터 있잖아요. 그게 지금 642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43페이지까지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 맨 위에 개업공개사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밑줄 치십시오.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동그라미 2번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앞에서 매수 신청 대리를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한다고 했죠. 이건 지금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입니다.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중개업을 휴업하면 사후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중개업도 하고 매수 신청 대리도 하는 개업공개사라면 중개업을 3월 초과 휴업했으면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 또 사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한 번 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매수 신청 대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고요. 이게 10일이 우리 암기 프린트 40번. 그 40번에 8번에 있어요. 40번에 8번. 40번에 8번에 보면은 매수 신청 대리 사무소 이전 신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무소 이전 신고 등 이것뿐만 아니라 사무소 이전 신고 등이죠. 우리 그 교과서 644페이지 1번이 사무소 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있다고. 지금 40번에 동그라미 8번이 사무소 이전 신고 등이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폐업,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이걸 적어 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무소 이전은 중개사무소도 역시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 이내 하잖아요. 사후에. 2번이 헷갈리잖아요. 중개업을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지방법원장에게는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한다. 그 밑에 금지행위는 시험에 2번하고 3번이 한번 출제됐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3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왜 1등 1명 뽑는데 2명한테 내가 낙찰 받아줄게, 내가 1등 시켜줄게 하면 그건 사기잖아요. 옛날 혼인명자 간음죄가 보면은 여자 2명한테 나하고 결혼하자 하면 그 혼인명자 간음죄였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혼인명자 간음죄가 폐지됐으니까 여자 2명한테 결혼하자 하니까 돈 뜯어내면 사기죄로 처벌하더라고. 사기죄. 2번 3번이 출제됐다고요. 인터넷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면 그럼 직접 내가 살 집 내가 경매로 낙찰 받는 것도 불가능하냐 묻던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나는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어요. 근데 남을 대리해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낙찰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집에서 살면 되냐고 안 되냐고요? 되죠. 그건 돼요.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대리인으로서 입찰 대리를 했다고 입찰표 대신 써주고 이렇게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거 이건 안 된다고요. 대리인으로 신청하고 본인이 신청하고 그러면 1등 1명 뽑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대리인은 아까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이런 거 안 했는데 돈만 받아 챙기고 1등 못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 두 개가 2번 3번 시험에 나왔고요.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보면 안 되겠다는 게 다 알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2번 3번만 시험에 나왔다. 645페이지 지도감독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12번에 있습니다. 12번 암기 프린트는 12번 두 번째 별표에 있다고요. 양가로 1번 법원 행정처장이 협회를 감독하고요. 양가로 2번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관하여 관할 안에 있는 협회의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를 지도 감독합니다. 2번 지방법원장은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해당 법규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645페이지) 맨 밑에 감독 업무 위탁입니다. 위탁권자 지방법원장인데요. (646페이지) 수탁권자는 지원장과 협회 시도 지부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대한 감독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양가로 4번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 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0번 보고. 50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지놓으시고요. 그게 지도감독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 시도 지부와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요. 50번에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필요적 취소, 절대적 취소가 있는데요. 필요적 취소, 그 박스 시험에 필요적 취소 다 암기하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법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수신청 대리는 오늘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 다 합해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2번을 밑줄 치세요. 중개업을 폐업한 경우. 제가 아까 중개업하고 반드시 매수신청 대리 업무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중개업을 폐업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중개업을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 정지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했잖아요. 지금 안 하겠다는데도 굳이 또 취소한다고요?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기분 나쁘라고. 기분 나쁘면 다음에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 거기에 647페이지 8번 최근 1년 이내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밑줄 치세요.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암기 프린트 44번에 15번입니다. 44번에 12번하고 44번에 12번하고 15번 차이점. 15번, 12번 둘 다 밑줄 치세요. 44번에 12번은 지금 3월 달에 프린터를 다시 내드릴 텐데 이거 있는 분들은 안 받아도 돼요. 내용 바뀐 게 없어요. 거의 없고, 물론 바뀐 게 딱 하나 있긴 있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라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로 바뀌었어요, 용어가. 같은 말이죠. 신고 필증이나 확인서나 시험에 신고 필증 X, 신고 확인서 O 이렇게 그 시험 내지는 않을 거예요. 똑같은 의미잖아요, 한자로 보면. 다만 한글화 하다 보니까 분사무소, 예를 들면 게시하는 것도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게시했는데 지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게시한다. 요것밖에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프린트 또 내드리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안 받아도 돼요. 뭐 받고 싶으면 새로 달라 해도 되고요. 그때 분들은 계속 공부하던 거 그대로 내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옛날 거 계속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손때가 묻었다고. 계속 시험 볼 때까지는 이거 못 가져가요. 너덜너덜 해가지고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계속 봐가지고 열심히 봐서. 그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안광이 지배를 칠한다 이런 걸 들어본 것 같은데, 안광, 눈빛이 안광이 눈안자 빛광자 지배를 칠했다. 지배, 종이를 뚫고 나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만큼 계속 책을 봐야 된다고. 안광이 지배를 칠할 때까지, 종이를 뚫고 나갈 때까지. 너덜너덜해지면 종이 뚫고 나가는 거잖아요.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따로 안 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계속 찾아보고 막 정신없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인터넷에 올렸더라고. 뭐 책이면 책까지 신도 나가지 이거 봤다 저거 봤다 막 정신이 없어 미치겠다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아야 돼. 정신없어도 그냥 다 내 탓이다 하고 생각해야 공부가 되는 거지. 전부 강사 탓만 하고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만 받고 공부가 안 돼요. 남 탓을 하면. 내가 공부가 안 돼서 그런 모양이다 하고 다 이 검증됐고, 강의하는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 학원 강의하는 분들이 저도 한 22년 됐어요. 전부 뭐 김성래 선생님은 한 30년 넘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다 뭐 한 20년 거의 다 넘었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다 이때까지
검증됐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 방식대로 과목마다 조금씩 특징이 달라요.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과목마다. 민법은 저처럼 이렇게 암기하라고 안 해요. 민법은 이렇게 암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례 중심을 그림 민법선이 집 그리대 집 그려가지고 뭐 과벌이 사고 팔고 이런 거 눈으로 보면서 이런 걸 사례 같은 걸 이해를 하면서 물론 이해하면서 암기 일부 해야 될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2차 과목은 암기가 더 많다고 지금 공중교사 뽑히는 거는 이해보다도 과목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암기해야 된다, 모든 과목을 이해해야 된다는 아니라고요. 서울대학교 양창수 교수가 민법 책 서문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민법은 암기가 과연 암기 과목이냐 이해 과목이냐.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민법은? 둘 다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암기해야 되는 건지 이해해야 되는 건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걸 암기해야 되는 파트인지 이해해야 되는지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양창수 교수가. 대법관도 했잖아요. 그 서울대 양창수 교수가. 서울대 지금 곽윤직 교수는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에 뭐 민법책 가장 많이 팔린 게 곽윤직 교수예요. 그분은 책에는 보면 표현대리라고 안 해놓고 여러분들 표현대리라고 공부하잖아요. 지금 이걸 표견대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 주장은 표견대리. 표현대리 지금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적어요. 볼견자. 눈으로 보니까 표시가 돼 있다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실제 대리권을 안 줬는데 그게 표현대리죠. 표견대리. 그게 표견대리가 오히려 좀 맞는 것 같아. 제가 봐도 표현대리보다. 표현대리라고 하면 좀 헷갈리는데 표견대리면 눈으로 볼 때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표시가. 근데 실제로는 대리권을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본인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표시를 했으니까 남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인간 같은 거 이렇게 떼주면 그게 남이 볼 때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감명령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민법 125조, 126조, 129조 표현들인데 예를 들면 129조 멸권들인데 그 시험이 아니라 이게 삼성생명에서 판례가 있어요. 모집하는 설계사, 옛날에 모집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설계사라 부르다가 지금은 뭐 무슨 라이프 플래너인가 하여튼 좋은 말 영어로 막 쓰던데. 그래서 설계사가 옛날에는 그 보험료 받을 때 이게 전산으로 영수증이 발행돼요. 조그만하게 영수증을 주고 보험료를 받았어요. 요즘은 뭐 자동이체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옛날만 해도 그 옛날 판례인데 그 영수증을 주고 받다가 해촉 잘리면 끝이에요. 잘리면 영수증 안 줘. 돈 받아갈 때 먹을까봐 회사에서 영수증을 이제 해촉됐어요. 해촉 잘렸다고요. 그만뒀는데 저번 달까지 다녔어요. 그 고객한테는 그만뒀다 말 안 하고 또 이게 뭐라고 영수증을 손으로 써줬어요. 삼성생명 2월 보험료를 수령했음을 확인합니다 하고 영수증 써주고 자필로 사인까지 해주고 내가 모르고 영수증을 안 가져왔다. 요번에 요거 써주고 줄게 하니까 고객은 맨날 지금 1년 내 매달 오던 사람이니까 믿고 그래 안 가져왔으면 그래 거기라도 주고 보험료는 주고됐다고요. 줬는데 사망했어요.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이에요. 사망보험금 우리도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2기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고 있는 것처럼 보험도 아마 2달인가 연속해서 안 내면 혈액 상실돼요. 보험 혈액이. 근데 그렇게 떼먹고 이 사람은 계속 그 뒤로부터 자기가 그만두고 나서 보험료를 안 낸 거예요. 회사 입금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 상실됐다고요? 실효됐다 뭐 이런 말 하죠. 실효는 일본식 한자고요. 혈액 상실이 한국식 한자입니다. 실효. 혈액 상실이 됐는데 죽으니까 이제 보험금 달라니까 삼성생명에서는 보험료를 안 냈기 때문에 혈액 상실이 실효됐기 때문에 못 주겠다 했는데 소송이 제기됐다고. 표현대리라고 이게. 고객 입장에서 보니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니까 준 거잖아요. 영수증을 써주고 맨날 오던 사람이고. 그 판례는 이거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삼성생명에서 줘야 돼 보험금을. 표현대리가 인정 안 되고 협의에 묶은 대리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면 본인이 책임질 필요 없죠. 삼성생명에서는 보험금 줄 필요 없어요. 이 판례는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래 보험금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나왔어요. 삼성생명 변호사가 107명 있어요. 사내 변호사가 김현장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최고 많아요. 삼성그룹이. 아무래도 그 변호사 삼성그룹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판사가 뭐라고 판단했냐면 변호사를, 우리나라는 변호사 쓰는 거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거 많아요. 돈 많이 주고 정관 변호사를 써야 되냐,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럼 무조건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판결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판사가 하는 말은 갑자기 영수증이 달라졌으면 고객으로서도 의심을 해보고 확인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인정이 안 된다. 갑자기 영수증이 바뀌었으면 왜 바뀌었냐, 그럼 뭐 회사에 전화해보고 이 사람 다니는 거 맞냐 이렇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 안 해주고 아무 생각 없이 돈 줬으니까 그건 네 책임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론은. 저한테 욕하지 말라고 제가 판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판례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표현들이라는 얘기. 어쨌든 이게 한자가 그 민법 하려면 한자를 좀 아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표의 문자니까 한자는. 이게 표현들이라고 있는데 곽윤직 교수는 표견대리. 대학 교수들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융통성이 없거든요. 논문 같은 거 이런 거 쓸 때 그 교수 주장하는 걸 해야 되지, 판례에 의하면 이런 말 쓰면 빵점이에요. 저도 그래가지고 졸업 못하고 몇 년 했어요. 판례에 의하면 이런 거 적었다가 판사들 다 내가 가르친 놈들인데 걔들 말은 적어놓고 내 말은 급대가리 없이 다 빼버리고 기분 나쁘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교수 기분 나쁘면 끝이에요. 못 받아요, 절대로. 학위를 못 받는다고요. 자,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최근 1년 이내 이게 암기 프린트 44번에 12번하고 15번 둘 다 똑같은데 44번에 12번은 최근 1년 이내에 2번 업무정지 받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취소해야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44번에 12번하고 15번 다 똑같잖아요. 업무정지 2번 받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데 중개사무소는 절대적 취소, 매수 신청 대리는 임의적 취소라고요. 양가로 3번 647페이지 필요적 업무정지가 있어요. 우리 중개사무소는 필요적 업무정지는 없죠. 업무정지 할 수 있다죠. 매수 신청 대리는 반드시 업무정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거 출제됐습니다. 1월 이상 2년 이하, 1월 이상 2년 이하. 우리 암기 프린트 45번에 2번에 있습니다. 45번에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제가 지금 암기 프린트 자꾸 보자고 해도 짜증내지 말고 그냥 밑줄만 쳐놓고 계속 앞으로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된다고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45번에 2번 밑줄만 치나요. 일단 1월 이상 2년 이하인데 시험에 6개월 이하 이렇게 하면 X라고요. 거기에 절대적 업무정지, 반드시 업무정지를 해야 되는 게 동그라미 1번만 밑줄 치놓으세요. 휴업, 아까도 얘기했죠. 폐업하면 등록 취소,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라고요. 반드시 중개업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64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의견 진술 기회 부여입니다.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0번에 6번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는 청문한다고 했어요. 들을 청, 들을 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도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동그라미 4번 세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단계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업무정지돼도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말이 없어요. 매수신청에는 표시하라는 말이 있어요. 술집에는 영업정지되면 영업정지됐다고 표시해요, 안 해요? 술집도 하죠. 논리적으로 보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중개사무소는 안 한다고. 업무정지돼도 됐다고. 그래서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업무정지됐다고 써붙이는데 하나도 못 봤죠. 매수신 중개업은 써붙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매수신청 대리는 써붙여야 된다고. 업무정지 당했으면 당했다고. 논리적으로 보면 써붙이는 게 맞죠. 업무 못하니까. 동그라미 5번 등록증 반납입니다. 7일 동그라미 기억 7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7일 이내에
암기 프린트 39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어요. 39번에 동그라미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7일 이내 반납입니다. 취소 3개만 반납입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취소라도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취소 3개 반납, 취소 3개 청문입니다. 지정 취소는 청문을 하는데 반납 안 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7일 이내 반납은 하는데 청문은 안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교과서 전부 진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 3월달 3, 4월은 다시 첫 주부터 처음부터 진도 나가고요. 강의 계획표는 아마 내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그 처음 시작할 때 강의 계획표를 내드린 건 혹시 예습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교육 심리학자들은 굳이 예습을 하느냐 복습을 하는 게 좋으냐, 뭐가 더 좋겠어요? 예습이 좋다고 돼 있어요. 심리학 책에는, 그 교육학 책에는. 그런데 보통 우리 선생님들은 다 복습하라고는 말하지 예습하라고 말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어쨌든 하고 싶은 사람은 또 성격이 막 공부 안 하면 못 견디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대충 진도 어디까지 나갈 건지, 그 계획표는 계획이기 때문에 100% 일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조금씩 차이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계획표는 다음 주에 이제 첫날 내드리기는 하겠습니다. 교과서 다 끝냈고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책거리를 했죠. 책거리라는 게 책을 걸어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말리려고 이제 붓으로 막 맨날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리려고 책 그냥 걸어 놓는 게 책거리에 끝나면. 저는 아직도 안 끝났고요. 쉬었다가 1일 합격 노트 문제 보따리 싸지 말고 잠깐만 더 기다렸다가 1일 합격 노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만 화장실만 갔다 바로